상상외로 원래 많이 덥죠. 추가증 많이 났습니까? 예, 예, 추가증하고 일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올해같이 더울 때는 관수량을 평년보다 배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은 무조건 추가가 납니다. 추가를 90% 이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아기 때, 지베리린 처리해가지고 조만할 때, 그리고 콩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 과일이 맞도록, 과일에 가도록 그렇게 한 3번 정도 칼슘을 쳐주면은 일소뿐만 아니라 추가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칼슘을 치면은 성장이 억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칼슘은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꼭 육아기 때 한 3번 정도는 칼슘을 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육아 때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언제쯤 하나 하면 나갈 때쯤 돼가지고 막 칼슘 치고 당도 올린다고 야단을 지기는데, 그래 할 필요는 없고, 육아기 때 한 3번 정도 칼슘을 치면은 일소뿐만 아니라 추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수량을, 지금같이 더우면은 관수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도구에 항상 물이 나와서 다니면은 좀 물렁물렁 할 정도의 물을 퍼셔야 돼요. 그리고 축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절대 순을 건들면 안 돼요. 적심을 하시면 안 돼요. 적심을 하면은 축가가 더 납니다. 그리고 축가나 일소는 피해가 났다고 해서 금시 그거를 따내면 안 돼요. 나서 보기 흉하다고 가가지고 다 빼내면은 내일 가면 또 생겨 있습니다. 빼내지 말고 봉지 씌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뒀다가 봉지 씌일 때 빼내고 씌우셔야 돼요. 특히 일소 위에 쪽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거를 일소 피해 봤다고 속아내버리면은 그 밑에 것들이 또 일소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봉지 씌기 전에 빼내고 봉지 씌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올해는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노지에 바깥으로 나오는 잎수를 전에는 한 잎만 딱 나왔는데 올해는 2잎 내놨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햇빛이 조금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3절 적심하고 다시 나오는 순도 2개 내지 3개를 다 넣어가지고 좀 원안이 좀 어둡게 해두면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없고, 말랑말랑해지고 모든 게 다 연하기가 왔을 때는 순을 좀 빼내면 돼요. 그때. 왜냐하면 경액기나 육아기에는 많은 순을 잘라내면은 축가가 옵니다. 축가가 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품종 중에서 미화이나 마이하드 같은 경우가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축가가. 그런 품종들은 경액기 되기 전에 물도 좀 많이 퍼고 원안이 좀 큼큼하도록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기 시작하면은 절대 순을 건들면 안 돼요. 순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 하나 띠냄으로 해서 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경액기에는 순을 적심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하기가 되면은 밑에 붙여놨던 것도 2잎이나 3잎 놔두고 자르면 됩니다. 그때 가서 작업을 해야 되지, 경액기나 육아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금세 가락시장 평균 가격이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맛없는 것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모양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18브릭스에 낸다는 그런 각오로 농사를 지으시면 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주기 때문에 당도 올려서 천천히 내도 됩니다. 지금 오늘 가격은 보면은
이건 가락시장 평균 가격인데 2kg 턱이 28,393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4,500원짜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가 12,195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또 좋은 게 좀 있고 밑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원래는 포도사료를 안 들어오잖아요. 중간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당도 다 올려놓으면은 산답니다. 당도 다 올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당도 보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는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또 특히 많이 농사 짓는 분들은 다른 품종으로 좀 갈아타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검정 품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나오고 상인들이 사가가요. 그러니까 그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올 가을에 좀 바꾸십시오. 좀 바꿔도 됩니다. 포도는 1년만 고생하면 그 다른 품종 낼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가지고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너무 더우니까 원래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10일 후부터 35일간 커야 되는데, 그러면 45일 되잖아요. 45일이 그 비대기인데, 원래는 비대기에서 경획기를 거쳐 연화기까지 오는데 한 45일이 안쪽 걸렸어요. 그러면 알이 안 크고 익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1차 비대기에 못 키운 사람들은 연화기에 과일을 키워야 돼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컸거든요. 원래 그 날짜로 보면은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73일, 75일 정도 돼야지 연화기가 오는데 45일 안쪽에 연화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이 단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알이 좀 덜 컸을 겁니다. 원래 덜 크고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니까 2차 비대기가 말랑말랑해지고 30일간 크거든요. 지금부터 알을 좀 더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속이 비고 알이 너무 큰 거는 그 상인들이 안 살라 그럽니다. 속이 비어 있고 알이 너무 큰 거. 왜냐? 당도 안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g 이상만 되면은 수출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너무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베레린 처리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알을 많이 키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껍질이 두꺼워서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원래는 그 부초 나는 거를 좀 너무 많이 적심해내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우거지도록 놔두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연화기가 돼가지고 그거 하거든. 너무 어두운 데는 좀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원래 봄에 추워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지온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비료를 그 흡수하는 거는 8도만 되면 질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지하 30cm 정도의 지온이 8도 이상이 되면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면 질소는 먹고 흡수한다는 겁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한 15도가 돼야지 그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지온이 낮은 온도에서 오래 지속되면은 많이 안 달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분화가 됐다가 질소를 많이 빨아들이고 다른 영양분을 못 빨아들이면 화가 안 크고 뭘로 변하냐 하면 덩굴손으로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4절, 5절에 두 개가 화수가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개 띄우고 두 개 그 덩굴손, 한 개 띄우고 두 개 덩굴손, 사뭇 그렇게 납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는데, 원래 덩굴손이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유월에 같은 경우도 3개, 4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놈들은
차과성이 좋아서 농사짓기가 좀 편합니다. 안 달리는 것보다 많이 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품종 선택할 때도 좀 많이 달리는 품종을 선택해서 내가 적당하게 달아서 농사를 지으면 편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냉해를 극복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냉해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온 장치들을 그러니까 온풍기를 다 노지도 온풍기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냉해를 안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지온 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휴면 시간입니다. 휴면이 보통 7.2도 밑으로 포도는 1200시간 정도 가야지 완벽하게 그 자발 휴면이 되는데 보통 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 내지 600시간에 12월 달에 가온을 했거든요. 그 12월 달에 가온한 사람들은 그 원이 오래된 사람들은 많이 안 달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로 보면은 봉계, 대항 이런 데는 반도 안 들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잠을 덜 자고 일을 시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잠을 충분히 잤을 때 잘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도도 1200시간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메리트층으로 휴면 타파를 하는데 그 휴면 타파 하는 기준이 최소 600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휴면 타파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온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휴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체킹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실패의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도 전에는 그 농사라는 거는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이랬는데 지금은 할 거 없다고 농사 지으면 실패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후, 환경, 땅 이런 게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에는 땅이 농사를 그냥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인을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전부 만생종입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교착된 모든 품종들은 만생종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내놓은 그 모든 포도들이 만생종입니다. 다 사인하고 교착을 해놨기 때문에 만생종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조생종을 해서 조기 재배를 하시면은 돈이 훨씬 낫습니다. 원래 그 5, 6월에 해서 일찍 낸 사람들은 키로당 18,000원, 지금도 1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키로당. 그러니까 지금 그 자옥 같은 것도 600평에 한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받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은 사인만 우리가 고집할 거는 아닙니다. 품종 갱신하는데도 좀 많은 조사를 해서 어떤 품종이 괜찮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 뭐 갈아 심을 수가 있는데 오래 안 된 나무들은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고지접을 해서 위에다가 접을 붙여서 그렇게 갱신하면은 사인은 사인대로 따먹고 사인에다 붙여놓으면 1년간 다른 거 키워놨다가 그거 다 크면은 사인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품종 갱신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1년 한 개도 안 놀고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그걸 하셔야 되고 조생점을 하는 이유는 벌써 다 땄기 때문에 덥기 전에 다 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다 따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생종 하시는 거는 그 일반 노지 하시는 분들은 못하고 대형 하시는 분들이 다 조생종으로 바꾸려면 조생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하고 원래는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기 경액기가 아주 단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어디 가고 없어요. 없으니까 2차 비대기에 비대를 시키지 못하면 곤란하니까 2차 비대기에 알이 적은 사람들은 2차 비대기에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1차 비대기가 45일, 2차 비대기가 경액기인데 28일입니다. 경액기는 거의 안 큽니다. 안 크고 제3차 비대기가 연화기인데 연화기가 한 달 정도 큽니다. 지금이 거의 연화기, 노지는 연화기가 들어섰으니까 지금부터 비대를
적게 된 사람은 비대를 시키면 되고 많이 된 사람들은 비대 시키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너무 큰 것도 안 좋아하니까 적당히 커야 되거든요. 자, 원래 가장 두드러지게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게 이 모자이크 증상입니다. 모자이크 증상은 이런 겁니다. 잎이 색깔이 지색깔이 아니고 기형잎이 나오고 그리고 절간이 길어지고 잎이 적어집니다. 이런 증상을 모자이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보통 6 내지 7매 영양교대기부터 나타납니다. 영양교대기라는 거는 저장 양분으로 크다가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으로 바꾸는 그 시기에부터 모자이크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온이 낮다든지 토양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또 지온이 낮아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붕소, 칼슘, 망간 요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한 대목을 썼을 경우에 더 심하고 세력이 강한 것들은 조금 덜합니다. 덜한데 노지에는 작년에까지는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원래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정상잎이 나오는 그러니까 부초나 이런 게 정상잎이 나오는 것들은 뿌리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다 되었다는 거고 계속 모자이크 증상이 나오면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낮던 밭이나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녁 3 내지 4매 때 스티비라는 칼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 중에서 망간이 많이 들어있는 콤비2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연면살포를 한 2-3 번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잎은 정상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미개화증 이게 이제 원래부터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데 일본에는 2017년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꽃이 피어 내려가다가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피고 말아요. 그러니까 위에 지경만 피고 그 밑으로는 안 피는 것도 있고 쭉 피 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안 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양분이 못 따라간다는 것은 뿌리가 심찮다는 거예요. 위는 온도가 높아서 성장은 많이 하는데 지온이 낮아가지고 뿌리가 옳게 활동을 못하니까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질소량이 많은 밭일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도 올리는 앱비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 쓰는 게 이제 인산질 비료 중에서 과린산 석회인데 과린산 석회를 가을에 밑거름으로 한번 뿌리고 봄에 한번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이 많이 들어가면은 질소가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질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참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자 거는 보면 위에는 꽃이 피는데 밑에 거는 안 피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런 증상이라든지 위에는 피고 밑에는 안 피고 이렇게 꼬이고 돌아가는 거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조작에 보면은 저자 화수에 보면은 요 밑에 요거야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노라면서 꽃이 안 핍니다. 요거는 미개화증이 아니고 요럴 경우에는 밑부분이 꽃 안 핀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은 그거는 하수노균입니다. 노균병이 화수노균, 알노균, 잎노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균이 사인에서는 노균이 엄청난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이런 아래 오는 알노균이 오면은 매년 옵니다. 매년 오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잎이 3매, 5매 나기 시작해서 화수가 보이면은 그때부터 노균 전문약을 좀 괜찮은 걸 가지고 매년 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예방이 안 돼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은 빼가지고 태우든지 아니면은 멀리 갖다 냈든지 밭에 냈든지만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심해집니다.
자, 올해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제가 됐던 건데 일소 현상은 햇빛에 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소가 나기 시작하면은 삿갓을 위에 씌우면 돼요. 종이를 위에. 종이를 위에 씌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삿갓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삿갓을 다 씌워놨습니다. 삿갓부터 먼저 씌우고 나중에 봉지 씌웁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비닐가 없기 때문에 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저렇게 씌웁니다. 위에는 씌워놨다가 봉지 씌울 때 되면 봉지를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더워서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는 가쪽으로라든지 남북 방향 같은 경우 이 골이 남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끝이하고 앞에만 좀 이걸로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일 뒷골, 제일 앞골 한쪽 반쪽에 햇빛 많이 들어오는 데는 요거를 씌우는 쪽이 안 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나기 시작하면은 순을 건들면 안 돼요. 순을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이나 좀 덮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놀면 됩니다. 쉬면 돼요. 그거 가가지고 자꾸 파내고 이러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생기면은 그 대부분의 농가가 물을 적게 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량이 적었다. 안 그러면 도구에 물이 응응하도록 푸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밭에 물을 너무 많이 푼 사람은 요때 가가지고 물을 살짝 줄구고요. 또 물을 적게 퍼서 나오는 분들은 도구에 물이 안 차는 분들은 물을 좀 더 퍼셔야 돼요. 더 퍼면은 좀 줄굴 수가 있습니다. 적습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비닐로 멀칭을 해놓고 이런 게 오면은 비닐로 멀칭을 또 깝니다. 그러면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비닐을 새까만 비닐을 덮어놨을 때는 수분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제끼면은 수분 변동이 생깁니다. 제낀데 그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더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올 때는 좀 덜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를 좀 적게 하시고 질소가 많고 수세가 강한 놈한테 납니다. 약한 놈한테는 절대 이거 안 납니다. 그리고 가지가 가느레하게 나는 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굵게 나는 놈한테 달려있는 놈이 축가가 나요. 그러니까 축가가 날 때는 이게 세력이 너무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축가고 저자 있는 거는 그 일소인데 제일 끝에 햇빛 많이 들어오는 데 있는 놈이 저만큼도 다 물러버립니다. 근데 원래는 그 일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소가 오면서 축가하고 같이 와버려요. 그리고 축가가 오면서 약간 찌그러지는 것도 있지만 안 찌그러지고 색깔부터 먼저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했다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원래는 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가리 비대기에서 연하기 요때 어떻게 하면은 그 가리 비대도 되고 연하기 되기 전에 축가도 안 오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그 나무 수세로 봐서 가장 좋은 거는 연하기가 들어서면은 말랑말랑해지면은 신초가 안 나가야 됩니다. 부초도 안 나오고. 일본 가보면은요 신기한 게 다 끝이 막혀 있어요. 말랑말랑해지면은 숯 나가는 집이 없어요. 다 끝이 막혀 있어요. 자동으로. 그만큼 걸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잘못돼가지고 쌓이는 무조건 걸음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걸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나무 가지 중에서 한 대여섯 가지는 아주 굵게 나오고 또 몇 개는 정상적인 게 나오고 몇 개는 가는 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러니까 순이 나올 때 가지 굵기가 한 나무에 있는 것들이 거의 같아야 됩니다. 굵은 거는 굵고 가는 거는 가늘고 이렇게 하면은 전지를 잘못한 거예요. 전지를 한눈 전지하려면 다 한눈 전지를 하고 두눈 전지하려면 다 두눈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거는 한눈 전지, 어떤 거는 세눈 전지 이렇거든. 그러면 세눈 전지 해놨는 놈은 끝에서 굵은 게 탁 나옵니다. 그러면 걔가 하나만 크기 때문에 다른 놈들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할 때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한눈 전쟁을 하려면 다 한눈 전쟁을 하고, 도는 전쟁을 하려면 다 도는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면은 보통 한 세 눈 전쟁을 합니다. 한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눈 전쟁을 해놓으면 무조건 끝에 제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부 우세로 해가지고 높은 데가 먼저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크다란 게 한 개 나오면은 다른 것들은 나오는 게 아주 더 늦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이 됐다고 해가지고 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속에 나와 있으면은 한눈이나 두 눈만 그냥 적심하고 세 눈, 네 눈 있는 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배 관리를 인상 관리 위주로, 또 아니면은 당도 촉진 액비로 이렇게 하면은 순이 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이 안 나가야 됩니다. 당도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순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 질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소가 딱 끊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연하기가 다 연하기가 됐을 때, 말랑말랑해졌을 때, 연하기가 한 30일, 한 달 정도 되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딱딱해집니다. 땅땅해집니다. 그걸 이제 성숙기라 그러는데, 성숙기가 되면은 좀 햇빛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순을 좀 잡아내면 돼요. 그전에는 잡아내지 말고 그때 가서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원 안이 적당하게 밝도록 밑에 들어가는 햇빛 양이 10 내지 20%입니다. 그 정도로 빛이 들어가야지 당도가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자, 포도가 당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 그러고 착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색이 안 되는 이유하고 포도 당도 불량하고 거의 같습니다. 첫째는 착과 과다입니다. 너무 많이 달고 대방, 큰 송이. 큰 송이가 했을 때는 당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제 일본은 지금 브런치 포도라 그래가지고 한 송이, 한 가지에 한 송이를 다는 게 아니고 작은 거를 두 송이 답니다. 두 송이나 세 송이를 한 가지에 달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키로로 하면은 오히려 브런치 포도 한 개 더 많아집니다. 왜냐? 그게 작게 해놓기 때문에 알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작은 걸 여러 개 다는 거하고 큰 거 한 개 다는 거하고 큰 거 한 개 다는 게 당도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방을 하면 안 돼요. 큰 송이를 하시면은 보통 지금 700, 800g을 하려고 하면은 4단 내지 5단 그렇게 해서 알을 키워야 됩니다. 알을 키워서 근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만 해서 알수만 많도록 해가지고 하면은 당도가 안 올라가서 11월달 가겠답니다. 자,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안 되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리고 망간이, 우리나라 지금 영양제에는 망간이 안 많습니다. 0.0 몇 프로 이래밖에 안 들어있는데, 일본의 영양제들은 전부 0.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망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특히 착색내는 포도들은 그 과경에 한 개 한 개 붙어 있는데 kok에 망간이 묻지 않으면은 색깔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물망간이 있어가지고 지베레린 처리할 때 망간을 넣어서 지베레린을 처리를 해서 새카만 포도인데 새카만이 안 되고 한두 개가 청포도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게 나중에 색깔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청테라라 그러는데,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망간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는 영양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환경 조건. 환경 조건에는 너무 덕 안을 어둡게 해서 일조가 부족하든지, 지금 날이 너무 뜨거운데, 어제 같은 경우, 하우스 안 온도가 한 42도 내지 43도, 바깥에 노지의 온도가 44도, 43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봉지 안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봉지 안 온도 재봤습니까? 재온 사람 있어요? 더 높겠습니까? 더 낮겠습니까? 한 7, 8도 내지 10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운데
덕 안이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뜨거워지면은 봉지 안에 있는 과일도 일소가 옵니다. 탑니다. 그러니까 올해같이 더우면은 덕 안을 좀 캄캄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토양의 과건조 내지 과수분, 수분이 너무 많든지 이게 뿌리가 좋으면은 물을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요새같이 날이 더우면은 아무리 물을 줘도 밑으로 안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그만큼 튼튼하고 많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잎으로 정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뿌리가 괜찮으면은 그 물을 주면은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옵니다. 독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신찮구나, 이런 거를 감지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잎이 벌써 타신 분 계시죠? 잎 타신 분. 자, 잎이 타는 조건은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잎이 가쪽으로 해가지고 타는 분들은 물이 적습니다. 잎이 가쪽으로, 가해 쪽으로 잎이 타면은 관수량 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잎이 보통 요렇게 딱 그 안쪽으로 딱 이래 바가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치다 보면 너무 물이 많이 가도록 쳐서 kok에 모입니다. 바가지 같은데 kok에 물이 모여가지고 그 물이 그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 역할을 합니다. 렌즈 역할을 해서 거기를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을 칠 때 좀 먼 거리에서 만약에 두 쪽 다 칠 경우에는 약대를 이렇게 잡고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면 나오면 돼요. 안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갖다 댄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2번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해가 나거든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재를 살포할 때는 25도 미만에서 살포하면은 거의 그게 안 나옵니다. 잎이 타는 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새는 저녁 8시, 9시 가도 30도입니다. 30몇 도 되기 때문에 못 쳐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보면은 지금 우리 사는 가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4도 정도 됩니다. 온도가. 그러면은 약책이 딱 맞아요. 25도 미만에서 치면은 거의 그 잎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3시 몇 분에 일어나셔가지고 가서 준비해가지고 4시쯤 되면은 이 베드란탄 안에도 다니면 딱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밝기가. 그렇게 약을 1시간이나 2시간 딱 치고 말면은 약해를 안 받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을 때 치면은 농도가 가했다든지, 내가 10cc 넣으라는데 20cc를 넣어가지고 또 진하게 쳤다든지 이러면 약해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리고 영양제라고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또 10개를 합쳐가지고 영양제 넣고 농약 한 4가지 넣고 영양제 한 3가지 넣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칠 필요는 없고, 농약 칠 때는 영양제 1개 정도 넣어서 치고, 또 지금 같으면은 더위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있습니다. 식물에도. 그런 거를 넣어서 치면은 훨씬 약해를 안 받고, 비대나 또 당도 올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걸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약이나 영양제의 희석량, 그러니까 10cc 넣으라고 하는데 20cc 넣으면 안 돼요. 20cc 넣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도 절대 더 없습니다. 10개 2번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많이 넣어서 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대해서 하시지 말고 좀 멀리서, 이게 나무는 플러스 약액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만 해서 날려면 주면 알아서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잎 뒤를 봤을 때 묻은 자리가 이렇게 물방울이 그냥 콕콕 찍힌 것 같이 그렇게 농약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포도는 거의가, 물론 이제 5, 6월에 같은 경우는 뒤에 선모가 없습니다. 털이 없어요. 없는데 털이 없는 거일수록 농약 치는데 더 조심해야 돼요. 털이 있는, 그러니까 거봉계열들은 뒤에 털이 다 있습니다. 선모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농약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서먹하고 맨질맨질한 거는 농약 치는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저쪽은 일본인데도 일본도 저렇게 지금 저 일소 피해가 나가지고 야단입니다. 야단이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요게만 그렇잖아요. 위에도 괜찮고 요게만 그렇거든요. 요 약액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위아래로 N자로 이래 치시는 분은 약이 2번 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래 올라갈 때 가고 내려올 때 가고 이러면 많이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약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 살포를 하지 말고 멀리서 살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잔알도 많이 있고 요 노란 게 이렇게 노라이 됐습니다. 이게 브라마이신을 많이 치면은 비대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씨 없애려고 브라마이신을 치는데 그거를 농도를 강하게 친다든지 이러면은 비대가 안 돼요. 그러고 브라마이신 칠 때는 꼭 물 푸고 치셔야 됩니다. 그냥 치시면 안 돼요. 관수를 하고 난 후에 브라마이신을 치셔야지 저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이게 노랗게 된 거 이거는 결국은 안 큽니다. 나중에 알속기 할 때 빼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브라마이신을 치고 또 생길까 싶어가지고 지베레린 처리할 때 또 넣습니다. 여기다. 지베레린에게다. 그러면은 저런 현상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쳤으면은 칠 때도 그 분무기 압을 약간 좀 세게 놔가지고 이쪽에서 쳤을 때 저쪽에까지 날아가도록, 그러니까 V자로 된데 반대쪽까지 날아갈 정도로 약간 압을 세게 놔서 치면은 절대 씨 안 생깁니다. 너무 약한 거 가지고 치다 보면은 뒤쪽에 안 가서 이쪽에 맞는 데만 씨가 없어지고 뒤쪽에는 씨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밑에서 위 보고 이렇게 흔들면은 다 맞습니다. 그 약치는 방법에 따라서 씨가 생길 수도 있고, 물을 안 푸고 브라마이신을 치면은 물이 적은,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서는 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을 푸시고 하시고, 또 살포를 했으면은 다시 다음에 지베린 처리할 때 넣으시면 안 돼요. 살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브라마이신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씨 생긴 거를 없애줍니다. 자, 이거는 지베린에 탄 거죠. 지베레린 처리할 때 잎의 다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1차 지베레린 하기 전에 잎을 하나도 안 돼 있도록 뒤로 다 말아 넣어야 됩니다. 앞쪽에 하수 딱 나와 있고 잎은 완전히 뒤로 다 제껴져 있고 이래야지 저런 현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가서 화수가 바깥으로 다 안 나온 집은 가보면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언제라도 화수 정령을 하면서 잎을 뒤로 다 말아 넣고 화수만 바깥으로 딱 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수를 위에 걸 쓸 것이냐 밑에 걸 쓸 것이냐, 어떤 걸 씁니까? 밑에 걸 쓰면은 화수가 좀 예쁘고 송이가 예쁩니다. 예쁜데 위를 쓰면은 송이는 안 예쁘고 알은 좀 더 큽니다. 그 비료 양이 적은 분들은 위에 걸 쓰시고, 내가 수세가 시다 싶으면 무조건 밑에 걸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에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벌어지는 이유가, 물론 그 밑거름에 질소가 많아도 위가 벌어지는데 너무 일찍 비대 비료를 하시면은 무조건 위가 벌어집니다. 1차 지베레닌 처리해놓고 막 벌떡 그 질산칼슘이나 아니면은 20다시나 30다시를 넣으면은 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2차 지베레닌 하고 하라는 이유가, 거름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안 벌어지고, 또 2차 지베레닌 하고 나면은 35일간 급속도로 크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료를 좀 넣어줘도 위가 안 벌어져요. 그래서 비료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 자, 봉지 다 씌었습니까? 다 씌었죠? 네, 원래는 극이 많이 나니까 일찍 씻습니다. 다. 그런데 자, 가장 좋은 거는 연하기가 시작됐을 때 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씌면은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과경 흑변증, 그 포도 달려있는 부분이 새카맣게 됩니다. 그 과경이.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는 청거리가 생깁니다. 청이 생겨버려요. 봉지 씻을 때는 똑같았는데 봉지 벗겨보면은 잔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너무 일찍 씻어 그래요. 왜냐? 얘들을 씌놓으면은 지금 완전히 녹색 같은 건 씌우면은 최소한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안 크고 가만히 있습니다. 못 커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때 과경이 굵은 놈은 어떻게 먹어도 먹어요. 영양을. 과경 굵은 놈하고 가는 놈하고 영양 경합을 합니다. 굵은 놈은 먹는데 가는 놈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청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서 비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씌우면은 조금 덜 하다는 거. 자, 봉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성조분이 한 분,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우스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 일본제 흰 봉지를 씌워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원래는 정부에서 그 새파란 봉지 씌우면은, 노암 들어있는 처리한 봉지 씌우면은, 보조를 해준다 하니까 그걸 씌웠는데, 위하고 밑에하고, 위는 17브리스가 나고, 밑에는 13브리스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따가이 보냈더니 2만 몇천 원밖에 안 나왔다고. 알도 좋고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곤치는. 그래 제가 반창 벗겨 놓으라 그랬어요. 말아 올려서 벗겨 놓으면은 며칠만 해 놓으면은 당도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봉지 색깔에 따라서 또 저희들 같이 대한민국에서 그 송염포장에서 만드는 그 봉지가 가장 얇습니다. 일본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일본에는 봉지가 아주 얇습니다. 얇은데 우리는 너무 두꺼워요. 두껍고 우리는 속에까지 다 그 페인팅이 되어 있고, 일본 건 일본에 보면은 속에는 하얗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하고 똑같이 만들기 저희들 거니까 그거를 쓰면은 한 10일 정도 그 수기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래 핑크를 많이 씌웠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핑크가 초록보다, 그러니까 초록 그라데이션보다 핑크 그라데이션이 7일 내지 10일 정도 당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원래 핑크가 가장 많이 지금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고 이 김천 지역에서 핑크가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늦게 따고 싶은 분들은 원래는 그 청색 봉지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청색 봉지가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색 봉지가 없어요. 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햇빛 거의 동서방향으로 열이 되어 있어서 이 햇빛 많이 들어가는 데는 초록 그라데이션을 씌우고 요 반줄만, 그러고 다른 데는 다 빨간 거를 씌우고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약간 진한 걸 쓰고, 햇빛이 덜 들어가는 데는 핑크를 쓰면은 다른 애보다 한 열흘 정도 빨리 땡길 수 있다. 그리고 밑부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 밑부분이 2번 불칠해 놓은 데도 있고, 다 해놓고 요자 끝이 좀에 그 불칠을 안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같이 더울 경우에는 밑을 타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든 그 봉지는 가운데 한 번만 딱 집어놨습니다. 그 불칠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많이 더우면은 그것도 찢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거 뭐겠습니까? 아이고, 누가 잘 아시네. 오요레입니다. 오요레가 색깔이 나면 이렇게 잘 납니다. 이렇게 농사 잘 지은 분이 계셨어요, 올해. 요거는 델라웨어 하던 데다가 접을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 골 사이가 지금 1m 80, 1m 80, 1m 50, 1m 50입니다. 50인데, 요거, 가지를 거의 쪽쪽 바르게 세우다시피 다 세워놨어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색깔이 왔어요. 이제, 만약에 앞으로 5월에 이거 숨길 사람들은, 열간을 좀 좁혀도 됩니다. 한 150이나 180 뭐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약 치고 다니는 거는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가지하고
열간이 좁혀 들어옵니다. 좁혀 들어오는 이유가 일본은 지금 160 내지 180을 하는데 우리는 넓혀가고 있습니다. 3m로.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 그거 해놨는 걸 보니까, 시험 해놨는 걸 보니까 열간을 좁혀도 품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수량을 많이 하려고 열간을 좁히는 겁니다. 이 집에도 이게 뭐 한 600평 같으면은 1200평 농사 짓습니다. 이건 거봉 계열인데 하우스 수건 씨 이거 몇월 달에 가온했지? 무가온 했어요 지금. 무가온. 예. 무가온 했는데 벌써 이만큼 색깔이 났어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색깔이 났거든요. 색깔이 났는데 알도 괜찮고 거봉 계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은 초봉인데 이 경산 쪽이나 영천 쪽에서 요거를 했는 분들이 노지에서 7월 20일쯤 나온답니다. 예, 출하를 한대요. 근데 이 포도도 선착색 후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한다고 팔면은 맛없다고 야단 나는 품종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절로 색깔이 나는 품종들은 다 선착색 후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났다고 팔면은 맛없는 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그 오열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그 나오는 것들 중에서 색이 먼저 들어오는 것들은 다 후당도입니다. 안 그러면은 시고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오열에 같은 경우는 17, 18브릭스 되면은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브릭스 이래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 당도제가 지금 뭐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코리아그로 당도제인데 당도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시고, 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